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업로드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히 본업 분야의 다른 강의 준비하다가 그 유튜브에는 이제 이런 뭐 영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쇼츠 영상인데, 우리 아이를 공감하려면 동감해서는 안 되고 공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지 하고는 이제 영상을 보니까 무슨 채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교육용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그분 이야기를 듣는 형태인데, 이제 그분 주장이 뭐냐면, 아이를 공감해 줘야 되는데 자꾸 동감을 한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실수하는 형태가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아이가 점심때 짜장면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신나서 아빠한테 와서 저녁에 나 점심때 짜장면 나왔다? 짜장면 먹었다? 급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이제 아이 말에 공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빠는 돈가스 먹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라서 대화가 단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일단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채널을 만들면서 채널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초중고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한 거는,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한 지는 지금 9년 정도 공백이 있댔잖아요. 주로 이제 성인 대상으로 코칭을 해왔고, 제가 코칭하는 성인분들이 보통 50대에서 20대까지 연령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고위직 특채나 고위직 이제 전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40대, 50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직 승진,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낮은 분들이 대다수긴 한데 이제 거의 비슷한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20, 30대 분들, 뭐 공채일 수도 있고, 뭐 간부 특채일 수도 있고, 뭐 5급, 7급 준비생일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제가 성인 대상으로 이제 코칭을 할 때는 항상 성장 배경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거든요. 같이. 예, 그 수강생 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본인이 작성한 과제를 가지고 같이 성장 배경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요.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거의 9년에서 10년 동안 성인 대상으로 이제 한 해 수백 명씩 1대1 코칭을 하면서 이제 얻게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육아 교육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형태라는 게 결국은 과학적 뭐 도출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기납적으로 저처럼 이제 아주 많은 케이스 안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일반화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제 채널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아니면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을 자꾸 일반화 시켜요. 본인들의 그런 좁은 그 경험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심층면접 코칭 일반인 대상으로 할 때, 예를 들면 경찰직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한 해 수백 명을 코칭하면서 이제 서울청, 부산청, 그 다음에 경찰 본청도 있고 다양한 청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특채나 공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학력자분들은 프로파일러 특채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리학 석박사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채 지원자들은 20대 초도 있어요. 20살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청에 지원하는 분들을 코칭하고 그분들의 내용을 들으면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합격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합격담을 일반화시키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그거는 매우 좁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고,
이것도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동감이라는 거는 생각에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너의 주장에 동감한다. 너의 그러한 주장 주장이라는 건 어떤 주장에 따른 논리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논리적 그 해당 근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장에도 동의를 하는 거야. 그때는 동감한다고 표현하는 거고, 공감이라는 건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뉘앙스 자체가 정서적으로 너의 말에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공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공감한다라는 표현도 내가 너의 그러한 감정이나 너의 정신적 상태,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 내가 동질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지능 이런 것들을 높여주려면 이제 우리 아이를 먼저 공감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왜 아까 말한 그 영상에서 나온 이분의 말이 저는 왜 황당하다고 느끼냐면, 제가 한 해 수백 명을 코칭하면서 이제 명문대를 졸업한 그런 이제 전문직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채나 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있죠.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코칭했던 어떤 친구는 재벌집 자녀예요. 재벌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웬만한 재벌집 자녀인데 어릴 때부터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걸 자기가 잘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명문대를 가고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정서적 안정감을 지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 말에 잘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정서 지능이 높고 이런 지원자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냐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욕구가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잘 성장했을 때 내가 우리 공동체에도 도움을 주면서 나도 스스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명문대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했는지를 주안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그 케이스에서 돌아갔을 때 짜장면, 아빠 나 점심 때 짜장면 먹었어,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아빠가 맛이 어땠어? 야, 짜장면 진짜 맛있지. 아빠도 어릴 때 짜장면 먹었을 때 너무 맛있더라. 그지 나는 짜장면이 이래서 좋았어. 그래 아빠도 요런 짜장면이 좋아. 우리 다음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아마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아이랑 공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거나 안정감을 느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는 일방적 대화예요. 제가 또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이제 본업 분야는 이제 성인 대상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글자를 막 날려줘요. 일단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쪽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같이 할 거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대화는 우쭈쭈쭈예요. 우쭈쭈쭈. 그랬어. 우쭈쭈쭈 이러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성장한 20대에서 50대 분들까지를 역으로 추적했을 때 제가 그 가정 환경, 성장 환경을 이제 분석에 들어가면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요. 누구랑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또 마음이 급하다, 진짜. 제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을 요구하는 자녀는 없어요, 세상에. 부모가 그렇게 요구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상황 자체를. 자녀가 부모한테 원하는 거는 내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내가 아빠, 엄마를 도와줄 수 있고, 아빠, 엄마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나도 서로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상호작용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분이 예시로 들어드린 아빠 나 점심 때 짜장면 먹었어 맛있었어 아빠는 돈가스 먹었는데 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왜 동감이에요? 동감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전적 의미는 너의 생각, 주장에 대해서 동의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빠도 짜장면 좋아해. 아빠도 짜장면 맛있어. 아빠도 짜장면 좋아해. 이게 오히려 동감인 거지. 그게 어떻게 공감이에요?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장난을 치자면. 그러니까 나 짜장면 먹어서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나 돈가스 먹었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건 상호작용이 된 대화라고요. 아이도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아빠도 점심때 뭐 먹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매우 정상적인 대화예요. 아빠 나 점심때 짜장면 먹었어 맛있었어. 아빠는 이라는 말을 안 붙였겠지만 아이가 그러면 저는 아빠는 돈가스 먹었는데 맛있더라. 짜장면은 어떤 점이 맛있었어. 뭐가 좋았어. 아빠는 오늘 돈가스가 너무 바삭거리고 잘랐을 때 그 치즈와 고기의 육즙이 너무 맛있더라. 아빠는 너는 뭐가 맛있었니? 짜장면에. 그러면 아이가 짜장면은 나는 뭐 요러요러한 맛이 요렇게 맛있더라. 저는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이게 왜 동감이고 공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우리가 이제 훈육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위치는 맞지만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 개념이에요. 부부만 동반자 개념이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방범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그 일반인 대상, 노약자 대상으로 하는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7년째 개발 중이거든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이 각 분야 전문가로 다 활동 중이잖아요. 제가 이제 저한테 배운 분들을 형통한 현직자라고 부르는데 프로파일러부터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부터 대테러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군 특수부대 707 뭐 UDTC 뭐 이제 그런 이제 영관급 그러니까 출신자분들, 그 다음에 군사 정보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범죄 심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국정원, 대통령 경호처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재능 기부를 받아서 저도 재능 기부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주말마다 이제 근접격 투수를 가르치거든요. 제가 이제 검도를 한 20년 했어요. 대한검도에 검도를 한 2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견은 8살 때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칼리 아르니스라고 뭐 있어요. 그 필리핀 동남아 무술 계통인데 그게 이제 뭐 바스톤, 그 다음에 나이프 뭐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이제 훈련 체계를 따서 그 관련된 분야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요원들 제가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관련된 저는 그렇게 재능 기부하고 그분들도 저한테 재능 기부를 해서 제가 이제 7년 전부터 계속 이제 노약자를 위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주짓수는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은 주짓수를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딸아이랑 집사람을 도장에 등록시킨 게 아니라 제가 주짓수를 배워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같이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주짓수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운동이라서.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남자분들하고 그라운드에서 이제 그렇게 기술을 이제 서로 스파링 하는 걸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제 집사람도 그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짓수를 지금 7년째 배우고 수련하면서 주말에는 제 사무실에 이제 매트를 깔아놓고 주짓수 게임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형태로 제가 집사람하고 딸아이랑 같이 재미나게 놀아요. 같이 이제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저도 재밌고 집사람하고 딸아이도 계속 웃고 재밌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대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가 오늘 짜장면 너무 맛있었어. 아빠가 내가 맛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들어줘. 이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빠는 뭘 먹었어? 아빠는 오늘 어땠어?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상호 대화가 되잖아. 맞잖아요. 제가 그게 아마 쇼츠 영상이라서 그 전문가로 초빙된 분이 아마 그 전후 맥락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매우 문제가 심각해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동감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의 말이 그런 뜻이라면 동감을 기반으로 공감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의 이런 정서적 안정감과 지능,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그 자실한 욕구가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끌어주고 싶다면 상호작용을 하고, 제가 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역으로 분석해 보면 부모님이 뭐 일용직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직 근로자분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되게 힘들게 자녀를 키우셨잖아. 근데 그분들 보면 자녀들이 되게 명문대 들어간 가정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본인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집에 와서 책을 놓지 않고 본인들 자기 개발을 하세요. 뭐 한자 공부를 한다든지. 예. 그러면서 자녀한테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해요, 같이.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그 같이 하는 내용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글씨가 악필이잖아요. 이게 제가 법대 다닐 때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진짜 아팠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2차는 논문형 시험인데, 예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 말고 사법 시험이 있을 때는 이제 글씨가 너무 악필이면 채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글씨 교정을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또 고집이 있어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지금 솔직히 저는 막 이렇게 막 날려 적어요. 날려 적으면서 이제 말로 전달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스타일이고, 말로 전달한 걸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필기를 해라.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너희들 실력이 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딸아이가 이제 글씨를 예쁘게 적게 하려고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빠 글씨 쓴 걸 한번 쑥 보더니 저를 쳐다보는 건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이참에 그냥 글씨 교정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 요즘에 책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답변을 하니까 그게 업무인데 아이는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는 안 하고 글씨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개월 30일 완성인데 지금 8개월째 거의 해 나가고 있거든.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거야. 성격이 원래 또 좀 급한데.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연습한 게 한 이만큼 쌓였거든요. 있잖아. 약간 트레이싱지에다가 하니까 한 이만큼 쌓였어. 아이가 글씨 막 적다가 막 처음에 분통을 터뜨려. 아빠 너무 싫어. 글씨 적는 거 너무 싫어. 이러면서 뭐 수학은 재밌는데 이건 너무 싫어. 이러면 막 짜증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잖아. 나도 글씨가 안 좋은데. 그리고 글씨 예쁘게 적어. 안 그러면 아빠처럼 고생한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저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딸아이 그 선생님한테 이제 이제 설문조사하는 게 있었는데, 아빠 글씨를 좀 아빠 나름대로 예쁘게 적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 뿌듯하더라. 너도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제 아이가 알았어, 나도 한번 해볼게 하더만 요즘에 이제 글씨가 예뻐지고 이제 주변에서 칭찬을 좀 많이 하니까 막 이제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되는 거거든. 그렇게 가야 돼. 근데 뭐 그분 말처럼 그래 힘들지? 그래도 넌 해봐? 그러니까 부모 거는 탁 감춰버리고 아이 것만 계속 어쩌쩌쩌 해준다고 해서 이게 공감이 아니라고요. 그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 짧은 영상만 봐서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 영상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로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른들끼리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나하고 잘 맞는 친구가 있잖아. 자녀는 친구 이상으로 나하고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끌어갔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녀를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별개의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겉돌게 되는 거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는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호 간에 대화를 한다는 건, 서로 교감한다는 건, 상호작용한다는 건 본질은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